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푸는 나라. 의대 입시반이 대치동 학원가를 점령해버린 2025년에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걸 광풍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부모들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계산을 끝낸 겁니다. 대기업 임원 달고 성공한 공대생 삼촌? 그거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은 지능이 높을수록 빨리 탈출해야 하는 수용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대한민국의 계급은 이제 위도와 경도로 나뉩니다. 서울 한복판 세련된 빌딩 숲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전략을 짜는 사람들. 반면 경기도 화성, 이천, 평택, 저 멀리 허허벌판 공단으로 유배 떠나는 사람들. 문과 동기들이 점심에 맛집 투어하고 저녁에 뮤지컬 볼 때 당신은 방진복 껴입고 3교대 셔틀버스에 실려갑니다. 이건 단순한 근무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저한 문화적 거세이자 공간적 신분제의 시작인 겁니다. 회사 안에는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합니다. 문과생들의 언어는 문학이고 공대생들의 언어는 수학인 겁니다. 본사 스태프들의 KPI를 한번 훔쳐볼까요? 조직 문화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 시너지 창출. 참으로 아름답고도 추상적인 단어들 아닙니까? 실패해도 화려한 글쓰기 실력으로 방어하면 그만인 그들만의 문학 창작 시간이죠. 반면 엔지니어들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수율 99.8%, 가동률 100%, 타협할 수 없는 차가운 숫자뿐입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설비 고치러 뛰어갔는데 수율이 0.1%만 떨어져도 그들은 순식간에 역적이 됩니다. 문과 임원들이 펜대를 굴리며 S등급을 챙길 때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달성 불가능한 숫자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돈을 나눌 때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EVA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공대생들의 지갑을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자본의 마법 공식입니다. 쉽게 말해 영업이익에서 투자 비용을 뺀 나머지만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논리죠. 언뜻 보면 합리적일까요? 천만에요. 반도체 장비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고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공식상의 자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치 소장농이 뼈 빠지기 일해서 수확을 2배로 늘려놨더니 땅 주인이 트랙터 샀으니까 네 몫은 없다며 곡식을 몽땅 가져가는 꼴입니다. 투자가 필요 없는 자본 비용으로 자본 성과만 늘리면 자지 몽땅 가져가는 꼴입니다. 투자가 필요 없는 본사 재무팀은 돈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16조를 벌어온 공장 사람들은 장비값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는 이 기막힌 역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식입니까? 2021년 대한민국 대기업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반란이 시작됩니다. 바로 SK 하이닉스 성과급 사태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주는 대로 엑셀표가 시키는 대로 침묵하던 순둥이 공대생들이 머리띠를 메고 일어선 겁니다. 그들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가 내세운 그 알량한 EVA 수식의 오류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며 재무팀의 논리를 박살내버렸죠. 결국 최태원 회장이 연봉을 반납하고 사장이 직접 나와 영업이익의 10%라는 새로운 룰을 약속하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문과 출신 재무쟁이들에게 진짜 현장을 움직이는 엔지니어들이 날린 통쾌한 한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됐을까요? 엔지니어에게 퇴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
머리맡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공장 라인이 멈췄다는 다운타임 알람입니다. 수천억짜리 장비가 멈추면 분당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휴가지에서도 노트북을 켜고 자다가도 공장으로 뛰어가야 하는 그들은 말 그대로 5분 대기조 인생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노동의 대가가 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의 현대판 노예계약 때문입니다. 옆 라인의 생산직 분들은 노조의 보호를 받으며 특근 수당을 1.5배, 2배로 챙겨갑니다. 하지만 대졸 엔지니어인 당신은 연봉에 야근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적의 논리로 밤새 설비를 고쳐도 땡전 한 푼 받지 못합니다. 회사는 이걸 프로의식이라고 포장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이걸 공짜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이공계 출신 CEO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건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실세, 진짜 권력은 누구 손에 있을까요? 바로 돈줄을 쥐고 있는 CFO, 그리고 인사권을 휘두르는 기획실장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영, 경제학과 출신들이죠. 회사의 공식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재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와도 재무팀 상무님이 이거 돈 됩니까? 라고 엑셀 한번 튕기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 구조가 만든 악순환은 아주 정교합니다. 문과 임원은 문과 후배의 보고서를 보며 문장력이 좋군 S등급을 외치지만 공대 임원은 설비가 멈춘 죄책감에 시달리는 공대 후배에게 수율 못 맞췄으니 C등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가 나쁘니 승진에서 밀리고 승진에서 밀리니 결국 임원은 또다시 문과가 독점하는 이 끔찍한 문과 카르텔 속에서 엔지니어들은 부장 꼬리표를 떼기도 전에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도 이 불만을 잠재우려고 마스터니 펠로우니 하는 제도를 만들긴 했습니다. 임원이 되지 않아도 기술 장인으로 대우해주겠다. 말은 번지르르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예산권도 없고 부하 직원도 없는 빚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회사 내에서 마스터는 장인이 아니라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고급 주차장 취급을 받습니다. 권력이 없는 명예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엔지니어가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손에서 공구를 넣고 펜을 잡는 것. 기술을 연구하는 시간보다 사내 정치를 하고 보고서를 꾸미는데 목숨을 걸어야 비로소 임원이라는 사다리에 발을 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가짜 행정가가 되어가는 이 서글픈 현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중국을 볼까요? 국가 주석부터 엔지니어 출신인 테크노크라트들이 전면에 나서서 국가적인 기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기술의 기자도 모르는 재무통들이 권력을 잡고 원가 절감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미래를 위한 연구비조차 난도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자랑하던 반도체와 자동차의 기술 초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엑셀표 안에서만 존재하는 판타지가 될 겁니다. 숫자로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이 결국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흔히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가 없으면 그 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실적 발표와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기름때 묻은 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공장을 떠나는 순간
당신들이 책상 위에서 두드리던 그 엑셀 파일도 영원히 멈추게 될 테니까요. 대한민국 제조업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기형적인 보상 체계와 평가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기술자를 우대하지 않는 기술 강국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대생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